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건강이 좀 상당히 안 좋아서 좀 수술 일정도 좀 잡아야 되고요. 또 약물 치료 같은 거 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는 계속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다른 치료 일정 때문에 라이브 갖다 방송 시간을 딱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그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좀 컨디션 좋을 때나 시간 좀 좋을 때 시간을 빼서 녹화 방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세 개 정도의 영상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녹화 방송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녹화를 진행해서 그걸 공개하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제 건강 문제랑 건강 문제랑 좀 연계시켜서 좀 조절이 약간씩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끝까지 좀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걸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도 이제 몸 관리 좀 해가면서 좀 치료 좀 해가면서 좀 그 일정대로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공개하는 쪽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 13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의 전에 좀 요 내용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써놨습니다. 자, 131페이지에서는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극재화라는 오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행의 생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생도 있고 상생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극재화를 배우는 과정이지만 가끔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을까, 또는 내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주를 푼다는 게 어떤 것을 주로 보고 사주를 풀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요, 약간 지금의 진도보다는 좀 훨씬 앞선 분야를 갖다 조금 터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 좀 주고 싶은 내용은요, 실전 사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사주를 푸나, 그러니까 사주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러니까 실전 사주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생각제화도 배우고 다른 것도 이제 쭉 진도가 나가지만, 만약에 다 배웠다면, 진도가 다 끝났다면 사주를 풀 때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이 예제를 좀 마련합니다.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요. 없는 부분은 저 용법을, 저런 관법을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먼 미래의 목표점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예제를 좀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제에서 여기 나온 게 연월일시가, 그러니까 보통 그 사주를 적을 때요, 연월일시를 여기서 오른쪽부터 적습니다. 연월일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적을 때하고 대운을 적을 때도 똑같이 대운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적었는 것들은 예전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세로 쓰기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관습화되어 있어서 지금도 사주를 적을 때는 지금 가끔 왼쪽부터 쓰시는 분도 가끔은 계시지만 정통 책이라든가 고전에서 보면 대부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써나가는 식으로 사주를 좀 써나가고 있고, 대운도 똑같이 그렇게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연월일시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글자로 나타낸 것인데 처음에 이걸 써놓으면 굉장히 뭘부터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병이 일간이 있구나.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중에서 병일간이 갖는 속성, 뭐 솔직하다,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표정이 밝다, 항상 긍정적이다, 도전적이다, 다른 많은 사람과 쉽게 어울린다, 그리고 자기 뜻 생각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한다, 이런 병일간이 갖는 열 몇 가지 속성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 병일간이라는 걸 갖고 사주를 풀어나가려면 성격을 얘기할 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성격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이고 생각이 급하고 이런 성격도 급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어떠한 해에는 어떤 때는 좋아지고 어떤 때는 나빠질까요? 하나의 직업이 있다면 나의 금전운은 어떻고 애정운은 어떻고 부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일간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간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성격을 알아맞히는 것들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100개의 계단이 있다면 한 개의 계단 정도를 올라간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여기서는 제가 이 체크 포인트를 총 9가지를 좀 적어 놨습니다.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고 이 9가지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르고 그 9가지를 설명하고 이 9가지가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지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길과 못 되는 길을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과 월에요. 임도 있고 개도 있습니다. 이게 임과 개가 수라는 세력이 천간에 투출해 있다는 걸 하나 갖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관인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개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관과 정인이 월주에 천간과 지지로서 늘어있을 때 이걸 관인의 모습이 잘 어울린다고 설명을 하고 이걸로 사주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지금보다 이 사주를 해석할 때 포인트를 먼저 찝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묘하고 소리라는 게 이제 배우게 되면 육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육합을 하고 있구나. 네 번째는 묘하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원진이라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진이라는 관계도 있고 여기에는 사실은 암합도 존재합니다. 을과 경이 암합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 일주가 병신일주가 갖는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금전이나 건강에 다 떠나서 이 사람이 병신일주이기에 겪어야 될 삶의 굴곡이나 운명, 다 감당해야 될 현상들을 병신일주 자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주로 해서 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를 가만히 이렇게 오행 배치되다 보면 이렇게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서 하나도 빈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오행주류라고 합니다. 그럼 오행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주와 그렇지 않은 사주에 대한 차이점도 이 사주를 해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가 12신탈로 이제 동화살에 해당되고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역마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2신탈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홉 번째, 이게 이제 그 고전에서 보면 내가 신약한지 신강한지 따서 상당히 따지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 자체가 신약한지 신강한지 따져보고 신약하면 어떻고 신강하면 어떤지에 대한 해석을 가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운이요. 이런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같은 시간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치면 대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남녀는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 이 대운에서의 다른 글자가 어떻게 변하고 여자는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글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어떤 모습이 좋고 이 나이 때는 뭐가 좋고 갖다가 연결시키는 방법을 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요 12운성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과 1번 임과 개의 그 세력 관측. 이건 왜 관측을 하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요 사주를 오행 배치도에서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은요. 여기가 목, 화, 토, 금, 수가 되죠. 그러니까 화의 오행도 있고 목의 오행도 있고 수의 오행도 있고 금의 오행도 있고 술의 오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오행의 글자를 하나하나 똑같은 배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태어났냐에 따라 어느 시기에서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연월 같은 경우는요, 이것의 해석은 젊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요 일의 해석은요, 그러니까 결혼 후나 또는 중년, 장년. 그래서 나이대로 따지면 보통 36세에서 55세, 요거는 어려서부터 35세. 그리고 요거는 보통은 55세, 56세 이후의 삶에서 강한 팩터,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50세가 넘어서 물어본다고 치면, 새로 자기 어떤 운명이나 다양한 것을 물어본다고 치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줘야 되냐면요. 이 일주의 모양과 그때의 대운의 모양을 더 많은 다른 글자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신일에 나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만약에 50세가 되는 해에 물어본다면 이 사람한테는 15, 25, 30, 40. 그러니까 무신대운, 남자라면 이 무신대운에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요. 여자라면 무술대운에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무신대운의 이것들의 글자들의 변화 모습을 다 예측해서 나한테 강해진 거, 힘이 센 거를 내가 이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좋은 결과는 이어지고, 약한 쪽이나 무력해진 쪽의 글자를 내가 직업으로 선택하거나 그걸 자꾸 내가 추구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인계는 근데 연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월에 있는 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젊은 시절에, 즉 35세 이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정신적 지향점이나 목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향점들, 소위 말하는 준거 집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월천간과 연천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천간은 이 병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수가 화를 극하니까 여기선 요건 편관이 되고 요건 정관이 된다는 건 이제 한눈에 보면 알아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편관과 정관이 연과 월에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간에 투출된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천간에 있는 게 관이라는 것은 뭐냐? 관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서 이제 사회의 기득권을 말합니다. 사회의 기득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권하는 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이런 관은요, 조선시대라면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시대라면 벼슬아치를 말했고요. 현대라면 어떤 관의 모습이 그러니까 직장이나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조직 생활을 말하는 거고요. 요 관이요. 그래서 이 천간에 그러니까 연과 월의 천간에 편관과 정관이 있다는 말 자체는 뭐다? 나는 기득권 조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편관은 무엇이고 정관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관을 자기 목표로 삼는 게 좋은지 또는 정관을 자기 목표로 삼는 게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관과 목표가 똑같은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 비중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은요 주로 그 현장직에 어울립니다. 정관은요 행정직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보고 사물을 보는 건 정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이 진행되나 안 되는가를 바라보는 거는 편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편관을 쓸 때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건설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편관이 강한 사람이 선택하면 좋은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건축을 하는데 정관이 강한 사람은요, 그 내부에서 그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 같은 거 하면서 서류 업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건설 회사에서 내부 행정이나 내부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건 정관의 역할이고, 편관의 역할은 현장에 주로 나가서 현장적인 역할을 하는 게 편관의 역할이다. 그럼 이 사람은 편관의 역할인 현장직도 내가 관심이 있고, 정관의 역할인 내무행정직도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다 괜찮다 싶을 때는요, 어느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현장직을 내가 원하는 게 좋을까? 그 행정직을 원하는 게 좋을까? 또 요게 요 외부 쪽인데요. 요게 만약에 그 수관성일 때는요, 보통 이 임을 갖다 썼을 때는 외교 현장이나 해외 공간에 많이 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요. 요 개라는 걸 쓴다는 것은 실제 그 외무부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 부서에서 활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거를 그 관성을 외교로 쓴다고 했을 때 임이라는 편관을 쓰면 실제 외교관이나 영사관, 대사관처럼 해외에 나가야 파견다가 있을 때가 잘 풀리는 것이고, 개라는 걸 쓰면 그 코트라든가 외교부에서 국내에서 행정을 하면서 해외 관련 일을 지원하는 쪽, 행정을 하는 쪽이 잘 풀리는 일에 속한다. 그게 편관과 정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게 쓰는 게 더 잘 풀리는지를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얘가 좋은지를 보려고 보시면, 그럼 얘의 세력이 좋은지 더 센 놈, 더 강한 놈, 더 세력이 좋은 놈이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젊은 시절에 내가 천간에 드러난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세력을 더 강한 세력을 갖는지를 따져볼 때 가장 유효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요. 월지에다가, 그러니까 연과 월이 있는데 월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임술이 있고 묘가 있고 병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와 요 가까이 글자가 이 월지의 12운성으로 얼만큼 강한 세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강한 세력이 있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라는 놈을 묘에다가 12운성을 보면요, 요건 장생지가 됩니다. 그 임이라는 놈을 이 요란 거에 비추어 12운성에 비추어 보면 요거는 사지가 됩니다. 그러면 장생지가 더 사지보다는 더 강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이라는 편관을 쓰는 것보다 개라고 하는 정관을 활용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요, 다른 글자를 만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대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40대 후반 정도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때죠. 그때 만약에 그때 내가 정관적인 현장적인 편관을 쓸까, 내면적인 정관을 쓸 때 볼 때는요, 요거를 일지에다 이제 대비해 보는 겁니다. 나이대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개가 신을 만났을 때 요건 사지에 들어갑니다. 이미 신을 만났을 때 얘는 장생지에 들어가요. 거꾸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젊었을 때는 개가 더 강했다가 일의 나이가 되는 35세에서 36세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편관이 더 강해지겠구나. 그러면 제일 좋은 선택은요, 적어도 35세 이전에는 개라고 하는 정관을 내가 직업으로 삼고, 여기서 직업에 비슷한 성질을 좀 바꿔서 이제는 35세가 넘어가면 36세 넘어가면 현장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를 풀면서 반드시 꼭 염두에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과 개가 천간에 투출했지만 전혀 관하고 무관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벼슬이나 직장생활과 무관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선택은요, 자기 선택이 자기 삶과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잘 안 풀리는 경우와 잘 풀리는 경우는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연과 월이 이 사람의 편관과 정관이 원래 투출해 있는데, 그리고 이 개라는 놈이 여기서 지금 장생지에 앉아 있는데, 이 개라고 하는 정관을 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삶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즉 정관이라는 것을 갖다 안 쓰고, 만약에 이때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식신을 좀 쓴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좀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너는 관을 무조건 쓰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관이 힘이 있으니 관을 추구할 때 네 삶은 훨씬 성공의 계단에 올라가고, 성공의 어떤 루트로 들어가고, 이 술은 힘이 없고 약간 이제 지금 육합으로 좀 약간 탁해져 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이 식신을 쓸 때는 좀 삶에서 성공은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그러면 첫 번째, 임과 개의 세력을 관측했을 때 이 자체를 보면 이 사람은 개라는 세력이 임이라는 세력보다 더 세구나, 얘를 갖다 먼저 알 수 있죠. 근데 얘를 갖다가 명이라고 치면 여기는 좀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요, 명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운과 명이 합해져야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녀 간의 대운의 변화에서 이제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글자, 요런 글자가요. 대운이 이렇게 지나가면 대운 지지에 따라서도 그 세력이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이 개라는 글자가 진사오미로 가면 굉장히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됩니다. 이럴 때는요. 또 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기운이 한겨울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진사오미 신까지는요 거의 여름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건 겨울의 기운인데 실제로 운은 여름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굉장히 조건부나 제한적으로 수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천간에는 나는 조직이나 조직 생활을 하고 싶고 대기업이나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들 일간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술이라고 하는 식신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주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 대운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과 운 합쳐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축, 자, 해, 술로 가면서 이 둘의 기운이 굉장히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이라면 이 관을 추구했을 때 성공이 가능하고 관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실패의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다? 내 사주의 월과 열에 연과 월에 드러나 있어서 관성이 강하지만 얘를 대운에 의해서 더 강화될 때 얘를 잘 쓰게 되고 대운에 의해서 약화될 때는 드러나 있지만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은 타고났지만 현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 자기는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덜 타고난 능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능력보다는 작게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관인 세력을 관측을 본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연과 월에서 월천간에 투출한 것은 내가 젊었을 때 꿈꾸는 어떤 인자요. 그러니 얘와 얘를 써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서로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편관과 정관이 혼잡되어 있는 건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관살 혼잡이라고 해요. 근데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연월이 비슷하게 붙어 있으면 내가 편관을 쓸까 정관을 쓸까를 정해야 됩니다. 편관은 현장직이고 정관은 내무 행정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월에서 어떤 것이 더 힘을 더 강하게 받느냐를 12운성으로 살펴봐라. 그래서 더 강한 것을 먼저 고르됩니다. 여기에 운의 흐름에서 점점 강해지는 놈이 있고 굉장히 약해지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사주를 보면 요 두 개는 점점 운에 의해서 약해지는 쪽이니 얘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꿈을 꾸지만 실제로 이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내가 내 성공을 이루긴 되게 힘들다. 그러니 여기서 강해지는 글자를 주목해서 얘라는 글자를 보고 얘라는 글자를 보자는 겁니다. 자, 똑같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바뀔 때 요게 점점 강해지니 임과 개가 관성을 내가 천직으로 알고 그걸 갖다가 목표를 계속 나가라. 그랬을 때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점점점 커진다.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임과 개의 세력 관측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관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관과 인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과 인성은요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과성,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여기서 볼게요. 저기서 보면 임, 술, 개, 묘,
병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관성은 얘가 지금 관성이고요. 인성은 얘가 지금 인성입니다. 인성이요. 물론 여기 시에 있는 인성도 있지만 시에 있는 인성은 젊은 시절에는요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이건 나이가 55세 이후에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어떤 권리, 라이센스, 문서 얘를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젊은 시절의 인성은 뭐냐면 내가 학문에 대해서 얼만큼 취득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직장 생활을 간다면 직장에서 진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전문직을 가질 때 내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내가 가지고 생활하는 게 더 좋은지를 알아볼 때 이 인성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성이 월지에 있다는 건 뭐냐면, 월에 의미하는 시간대에는 15세에서 35세 사이에 내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현실은 인성을 추구한다. 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문과, 그러니까 전공이 되겠죠. 전공, 또 어떤 내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부동산 베이스, 부동산 임대, 시설 임대가 됐어요. 시설 임대 쪽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태어나도 대부분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능한 한 우선순위로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어릴 때는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인성이 이렇게 월지에 있으면 되게 잘합니다, 공부를요. 그리고 학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에 관여하는 글자가 지금 요거와 요거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인성을 공부를 해서 뭐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정인의 경우와 편인의 경우가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인의 경우는요, 정인은요,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갖추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편인은요, 난 직장 생활을 안 맞을 때는 내가 전문가의 자격증을 따르는 게 나한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떠한 직장을 가는가의 무서보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전문 자격증을 획득하고 전문 지식을 얻을까를 더 비중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게 편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인이죠. 정인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학문을 공부한다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직의 스펙을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직장은 더 인보다 걔가 가니까 요 모양이 되죠, 걔. 그럼 직장이 천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자타가 모두 아는 규모 큰 직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국가기관이 있죠. 또 글로벌 기관이 있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만 하면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입사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꿈이고, 실제로 그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입사 스펙들을, 만약에 대학원이 필요하면 대학원 학위 과정도 필요하고요. 토익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학점 관리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러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갖추는 정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요 정인이라는 것을 요걸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월지 정인이 갖는 특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월지 정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성이는 일단 이제 육친을 비교하면 부모님 중에서 모친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경우는요, 부모님 중에서 모친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모친이 어떤 가이드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안내해주는 쪽으로 자꾸 그 내가 따라가려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것들도 월지가 정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월지가 보통 월지가 정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집안에서 뭐랄까 굉장히 귀한 자식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귀한 쪽 집안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고요.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딸만 여럿이 있는데 아들이 한 6번째나 7번째 처음 태어나는 경우에 월지 정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지 정인이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그 집안에서 어릴 때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충분한 서포트를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댁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부모의 정과 지원을 듬뿍 받다 보니까 모친이 하는 말을 내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반항하기보다는 자꾸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더라. 이게 조금 심해지면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다. 의존성은 뭐다? 독립성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친이 강할 때는요, 인성이 강할 때는 내가 뭐를 하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자꾸 주변에서 엄마가 너 이거 말고 엄마가 해줄게 너는 이거나 공부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가 필요하면 엄마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의존성이 강하다 그러지 독립성이 강하단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친과의 관계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모친과의 관계를 갖다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뭘로도 연관이 되냐면 자기의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모친의 간섭이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설명한 묘신 원진입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하고요. 다음은 지금은 관인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성도 있고 관성도 있으니 젊은 시절, 적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는 이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운보다도요. 그때까지는 내가 공부해서 유명한 큰 조직의 국가 조직에 들어가거나 글로벌 조직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의 또 수오행의 속성을 보면 내가 원하는 요쪽이 보통 무역이나 외교, 그러니까 바다 건너 외국과 건의 관계가 있는 이런 쪽이면 되게 좋다는 거고요. 또는 교육처럼 뜻하는 게 정신력을 뜻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묘성이 강하니까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고 그런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나는 강의를 하고 있는 쪽으로 간다면 이 사주에 잘 맞는 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해석을 쭉쭉 해주는 것들이 실제로 이 사주를 할 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지금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게 실전 사주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묘술 합을 좀 보자는 겁니다. 묘술 합인데, 그러니까 합에는요, 그러니까 지지의 합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지지는요, 그러니까 삼합도 있고요, 방합도 있습니다. 또 육합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천간과 지지가 어울린 어떤 암합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각자 해석을 할 때 실제 굉장히, 그러니까 학문을 공부할 때는 이거 되게 쉽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상담을 하거나 운명을 예측할 때 얘들을 적용하는 게 고도의 훈련 과정이 없이 해석을 하려고 치면 해석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훈련 과정들은 따로 하겠지만 여기서 좀 맛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육합입니다. 먼저 육합은요, 묘와 술이 작용을 해서
묘와 소리 작용을 해서 그 화를 만든다는 게 육합의 기본 성향입니다. 근데 이 육합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내외의 합이라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를 했다 그래서 부부의 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부부합이라는 것은 부부가 있는데 A랑 B가 서로 부부라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여자가 그 남자를 서포트할 수도 있고, 어떤 남자의 결정에 여자가 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자가 자기가 좀 내가 힘이 들 때는 여자가 돈을 벌며 나가고 남자가 서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정은요, 그러니까 A라는 남편이 어떤 역할이나 B라는 역할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서로 도와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남자가 어떤 주로 결정권이나 주된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요. 여자의 세력이 강할 때는 여자가 결정권을 갖거나 주된 수입원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묘술은요, 묘와 술이 모여서 화가 된다고 외우시면 안 돼요. 묘와 술은요, 묘가 강해질 때는 술이 약해지니까, 묘가 강할 때는 묘를 써라. 술이 강해질 때는 술을 써라. 지금 묘는 뭐냐면 여기서는 인성이 되죠. 얘는 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묘가 강해질 때는 인성을 쓰는 게 좋겠다. 술이 강해질 때는 식신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럼 왜 합이냐? 내가 인성을 쓸 때도 얘가 완전히 내게 떠나는 게 아니라 위축된 모습으로 있는 거고, 내가 식신을 쓸 때도 이 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모습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지금 육합입니다. 좀 힘들지 모르지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묘수를 갖다 어떻게 이제 쓰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지금 연도가 있는데 자부터 이렇게 쭉쭉 돌아갑니다.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연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대우여도 좋고 세우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묘와 술이 이 해가 매년 운의 지지 변화에 의해서 이게 묘가 더 세지는 구간이 있고 술이 더 세지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묘가 더 세지는 구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묘가 강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술이 세지는 구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술이 세지는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묘라는 것들은 어떤 봄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거 하루의 기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고 양기이고, 이 강한 기운은 언제부터 밝아지고 따뜻해지냐면 하루 중에서 인시 말부터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를 지나면서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묘, 진사, 오로 갔을 때 얘는 지금 이 양기는 굉장히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때 술은요 되게 약해지는 모양을 갑니다. 이 모양을 12운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묘라는 기운과 술이라는 기운을 갖다가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묘를 갖다가 이제 사실은 가을 기운을 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봄 기운이요, 얘를 갖다 대표하는 글자를 을이라고 놓고요, 얘는 가을 기운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장가는 무지만 신이라고 놔도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가을의 모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을이라는 놈이 인을 만나면 태지에 들어갑니다. 의 왕지에 들어가죠.
여기는 십윤성으로 왕지, 녹지, 여긴 관대지, 욕지, 5에서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음천가는 왕지, 녹지, 관지, 관대지, 욕지, 장생,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술은요, 요거 신이라고 보면 요건 태지에 들어갑니다. 이건 절지에 들어가고요, 묘지에 들어가고요,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태묘사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병재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무슨 뭐냐면 인년, 묘년, 진년, 사년, 5년에는 묘를 쓰는 게 좋겠다. 묘는 이 사람한테 직장인 겁니다. 정인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묘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손님이 왔을 때 팔짱 끼고 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나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 즉 시설 임대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잘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묘진 4호까지 이렇게 세월이 흐를 동안 만약에 이 술이라는 식신을 써서 음식점이나 요식업이나 생산이나 제조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인묘진 4호에 완전 쫄딱 망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전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전에서는요. 용신이라는 걸 구해서 용신이 강해지는 때 모든 게 좋아진다고 봤고 용신이 약해진 때 모든 게 나빠진다고 봤습니다. 지금 모든 게는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금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벼슬이 올라가면 모든 게 좋아지는 확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직장에서 차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했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는데 무슨 전세 사기를 갖다 당해갖고 한 5억쯤 쫄딱 망했다. 좋은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아진다는데 왜 이래? 이런 일이 많습니다. 또 내가 이사 진급을 했는데 투자했던 것이 한 5억쯤 됐는데 그게 다 전부 다 휴지가 됐다.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현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것이 투자는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진급은 어떻고 또 이런 내가 좋은 일은 뭐고 나쁜 일은 뭔지 그것도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적어도 3,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트렌드를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묘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인묘진 4, 5로 이렇게 매년 운이 흐르거나 대운이 흐를 때 이 사람은 묘라는 글자를 잘 쓰는 것이 유리하다. 묘라는 글자는 뭐다? 인성입니다.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고요.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요. 보통 숙박 같은 경우도 시설 임대 사업입니다. 또는 어떤 카페 같은 경우도 이때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면 펜션업을 하거나 목욕탕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 같은 캠핑장 같은 거 운영하는 것도 이때 이룰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부터 해까지는요. 신유술 해까지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 술이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요. 묘라는 글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팔짱 끼고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장사나 공부를 하는 건요. 성공을 못합니다. 이때 뭘 해야 된다? 내가 팔다리를 움직여서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만들고 돌보는 이러한 식신의 작용을 해야 내가 직장을 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사업을 하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매년이라면 한 5, 6년 단위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대운이라면 적어도 50년 동안 묘를 쓸지 술을 쓸지 정해야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남자 같은 경우는요. 진사오미 신까지 적어도 60대까지는요. 이때 묘가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묘가 더 강해지고 걔라는 게 약해지고 이미 약해지니까 이 사람은 예를 써서 차라리 직장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전문성 어느 직장에서 상관없이 내 일은 똑같은 직장생활이 어느 직장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묘라는 글자 쓰니까
더 잘 풀린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이 사람은 뭐다? 해자축이다 보니까 이 술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쓴다는 거죠. 이 술은요. 그러니까 늦가을의 기운인 그 늦가을의 기운이 겨울을 만나면 관 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얘들 갖다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이다, 합이다, 충이다, 원진이다 이거 이전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고민돼야 될 거, 떠올려야 될 거, 얘는 12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운성은요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책으로 6권이나 이렇게 글을 갖다 써서 편찬을 해놨습니다. 12운성을 간과 한 상태에서 사주를 갖다 푼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